네, 30분 되어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핀테크 오픈톡 디지털 파이낸스 비즈니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꾸베 에이프릴의 대표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달은 첫 번째 강연으로 마이데이터 2.0 시대의 데이터 주권이 금융 서비스를 바꾸는 방식으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핀테크 오픈톡 디지털 파이낸스 비즈니스 세미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시 그리고 꾸베 에이프릴이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매월 1회씩 디지털 금융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 및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핀테크 전문가들을 모셔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인 꾸베 에이프릴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는 글로벌 에이전시로서 저희 2021년부터 다양한 스타트업의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섭외한 강사님은요, 트러스트 커넥터의 윤석빈 대표님이시고요, 서강대학교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교수, 한국경영학회 디지털 경영 공동위원장, 한국경영정보학회 AI 연구회원, 한국블록체인학회 산학협력이사,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죠? 네. 너무 사회를 너무 이렇게 소개 잘해 주셔서 오늘은 마이데이터 2.0에 대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워낙 시대가 AI 쪽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성은 연결과 유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얘기를 할 건데요. 마이데이터 2.0에 대한 최근 나왔던 금융 얘기 나왔었던 얘기죠. 서비스화 확대하고 그런 것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마이데이터 2.0 말 그대로 해서 어떻게 마이데이터가 향후에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때 말씀드린 결론은 마이데이터가 마이 AI 온 웹3로 가게 될 거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이데이터 2.0은 결국은 나만의 AI, 마이 AI 온 웹3로 가기에 대한 큰 여정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제가 좀 조절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데이터 2.0에 대해서 오늘은 금융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향후에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마이데이터 2.0이 마이 AI로 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여정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너무 잘해 주셨고요. 제 이름이 윤석빈인데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안 좋으신데 왜 제가 이름이 두 글자가 같습니다. 이전 대통령하고. 저는 남원 윤 씨랑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표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언제 여기 제가 이메일 카톡이 있으니까 언제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IBM 오라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금융권 담당이라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실제 금융권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요. 학교에 있지만 저도 현장에 IBM 오라클에서도 원래 엔터프라이즈 쪽 일을 했어서 트러스트 커넥션 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회사 이름이요. 철학이 있는데요. 신뢰를 연결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죠. 마이데이터랑 AI랑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파트가 있어서 저도 엔터프라이즈 일을 했었지만 제가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유검을 조해서 그래서 트러스트를 연결해서 스타트업도 연결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 있으니까 혹시 제가 시간 때문에 마저 못했던 거는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내용인들이 나왔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흰머리가 유전이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 오해하는 흰머리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비트코인을 못 드려도 자료는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걸로 마이데이터 말씀하기 전에 여기 여러 가지 단어 있죠?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 핵심은 뭐냐면 혁신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혁신을 혼자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와 옆에 있는 회사와 어떻게 물론 경쟁도 있지만 어떻게 연결과 융합을 잘하냐는 싸움이다. 특히 핀테크나 아니면 이쪽 금융권에서도 지금은 혼자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대기업이든 중기업, 스타트업이든 지금은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을
같이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 이 세미나도 마찬가지 취지를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도 하시고 우리 갖고 있는 조직의 서비스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과 융합을 잘하느냐 그게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가트너라고 하는 조사기관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컴바인 해라.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리스타트업, 애자리죠. 고객과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빌드 매저런에서 애자일하게 민첩하게 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금융권 계시 많으니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IBM에 있을 때는 상품 기획 차세대 1년 동안 기획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망하죠. 요즘에 워낙 고객이 변화 빨라서 특히 마이데이터나 AI나 이쪽 부분에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빨리 받고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애자일하게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그러니까 저도 개발자 출신인데 지금은 개발 방법론, 애자일이나 스크럼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도 비즈니스 데브 옵스죠.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빨리 연결을 융합을 누가 빨리 하느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도 핀테크나 마이데이터 이 금융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인 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애자일하게 이런 민첩하게 하는 보면서 개방자 혁신 부분하고 민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오는 길에 저도 이제 버스 지하철 타고 왔는데 사람들은 다 뭐 보고 있나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근데 공부는 누가 하고 있나요? 예, 머신 러닝 열심히 머신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저도 이제 남의 집 얘기가 저도 내가 3명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재수생 고3입니다. 예, 약간 불쌍해 보이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느낀 게 있는데 저희 아이를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은 고3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혹시 여러분 로블록스라는 회사 혹시 기억나세요? 로블록스 역시 나이대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로블록스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어르신들은 그냥 게임 회사 아니야라고 할 텐데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핸드폰으로 제가 X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돼서 근데 굉장히 큰 금액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항의 메일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로블록스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게임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그 안에서 실제 이코노미 시스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을 때 이 아이가 컸을 때 여기 은행 계시는데 은행을 쓸까?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가 컸을 때는 은행 안 쓸 것 같다. 직접 피어투피어로 글로벌하게 크로스보더하게 결제도 하고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컸을 때는 기존 금융권이 잘 안 쓸 것 같다. 실제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보면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크로스보더 나오는 것처럼 금융권이 지세대를 어답션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도 약간 좀 같이 고민되고 있는데 오늘 주제와도 연결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답션 할 수 있을지 이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마이데이터 부분도 AI,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세대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서 연결의 역할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에서도 나이대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어답션하고 인바이트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많이 쓰는 혹시 여기 있는 걸그룹 이름을 아신다? 잠깐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이대가 나옵니다. 예, 누군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비율이 여기 나이대가 나오면 핑클, 시스타 나오면 옛날 분들이 많으신데 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마마무인데 여기 시간 때문에 원래 4명 이름 다 맞추면 제가 상품을 드리거든요. 근데 좀 시간 관계상 여기 보면 문별, 솔라, 휘나사가 있죠. 4명이 마마.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가치를 느껴줍니다. 보는 사람이 랩을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고 융합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도 ABCD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과 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치를 준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LTS는 비즈니스, 로우, 테크놀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현상과 고객을 접근할 때 연결과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P2P는 블록체인 분들은 피어투피어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플랫폼의 시대에서 오늘 주제 연결되는데
플랫폼의 시대에서 어떤 시대? 프로토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랫폼은 중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토콜은 분산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기관의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로 옮긴 것처럼 이런 기술적 흐름, 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마이 데이터하고 플랫폼 경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액티비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페이스북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제가 열심히 글도 올려요. 오늘 찍은 사진도 올리고 좋아요도 클릭합니다. 근데 실제 저한테 보답이 있나요? 피드백, 보상이 있나요? 보상이 없죠. 마크 주커버그 돈만 벌고 메타의 주가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가 활동하는 액티비티에 대한 보상을 줘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의 가장 기본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 데이터와 연결돼서 저도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를 옮기겠다. 재밌는 건 AI에 연결되면서 25, 26, 27 요 3년 안에 플랫폼 경제를 넘어서는 프로토콜 경제에서의 커머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돈을 벌어 가셔야 되니까 사실은 마이 데이터도 공부하시면서 25, 26, 27 요 시대에 분명히 에이전틱 AI 시대에 맞는 커머스가 나올 텐데요. 그 커머스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그러니까 나만의 에이전트하고 마이 데이터가 연결되면서 실질적인 커머스가 나와서 이런 것 가치들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럼 꼭 여러분들이 하나의 비유를 들면 옛날 인터넷 시대에는 어떤 회사였죠? 역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넷스케이프 회사를 아시는 분 잠깐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터넷 이제 지금의 오픈 AI가 넷스케이프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터넷 시대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엔비디아랑 아주 유사하죠. 인프라를 제공하는. 근데 아직은 인터넷 시대에 아마존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데이터 에이전틱 TM에서 25, 26, 27 이 3년 안에 에이전틱 AI 시대의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에이전틱 AI가 분명히 마이데이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년 안에 잘 보시면 오늘 돈을 많이 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버시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전체도 좀 쉐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많이 요즘에 GPT-5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안에 AI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 안에 GPT-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 안에 로봇 안에 원릿, 지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의 마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에이전틱 AI가 됐을 때 AI 에이전트와 마이 데이터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연결돼 융합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크에도 에이전트가 들어가면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어저께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목이 좀 안 좋아서 마이크가 이제 이분이 목소리 톤이 안 좋네요. 얘가 에이전트가 청량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얘가 제 마이 데이터의 스테이블 코인을 빠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이전틱 AI하고 마이 데이터가 연결돼 융합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지나면 커머스, 머신 커머스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안에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제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중국 저희가 이제 밸런스 필요한데 중국이 사실은 로봇이나 피지컬 AI가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을 굉장히 빨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한 또 가능성이 있죠. 포텐셜이 있습니다. 피지컬 AI, 제조, 콘텐츠. 아까 마마무처럼 지금 마마무는 은퇴했지만 요즘 뉴진스나 BTS처럼 근데 에스파처럼 이런 콘텐츠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와 AI와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융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손잡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마치 디자인 싱킹, 리스타트업, 애자일, 양손잡이처럼 ABCD, AI,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연결하고 융합하는 이런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I, 블록체인, IoT 자체가 분절되어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마이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능화된 신뢰 데이터, 이게 AI, 블록체인, IoT가 이렇게 융합됐을 때 신뢰된 데이터 인프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권 파이썬을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RDBMS,
근데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튜닝도 잘하지만 블록체인 이런 분산 원장에 대해서 양쪽을 온체인 오프체인을 같이 잘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약간 이쪽에 혁신의 영역이랑 블록체인은 분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필요하죠. 주인공은 AI 데이터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이런 마치 폭삭 서거스다에서 주인공이 조연들과 함께 인터랙션하면서 가치나 본질이 드러나듯이 주인공은 AI 데이터지만 블록체인이 이런 명품 조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밸런스 이런 것들이 AI, 블록체인, 데이터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플랫폼 이코노미는 중앙화되어 있죠. 데이터가 독점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앙화되어 있고 복점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AI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것처럼 종태를 커머스가 돼서 너무 에이전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IFC인데 제가 이제 강남을 가는데 제가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택시를 부른다면 제가 일일이 앱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뭐 카카오티, 우버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클릭해야 되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제가 말로 하면 됩니다. 제가 에이전트한테 나 지금 여기 IFC인데 강남역 가야 돼라고 말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카카오티, 우버 가장 최적의 안을 갖고 저한테 찾아서 주고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연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좀 금융도 좀 내가 갖고 있는 마이 데이터 중에서 다음 달에 내 수익을 봤을 때 좋은 MMF 펀드를 추천해줘. 이렇게 되면 에이전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플랫폼 경제에서 분명히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출처가 있는데 분명히인데 여기서 보면 저는 AI 에이전트 온 웹3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중앙화돼서 분명히 플랫폼 경제에서 이렇게 에이전트 이코노미 오는데 그나마 분산됐을 때 지금은 나의 데이터가 가치를 주는 그래서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온 웹3이라고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드려서 이걸 제가 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에이전트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호사 에이전트를 많이 잘 쓰시면 승소도 하실 것 같고요. 승진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에이전트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 활용을 잘하느냐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마이 데이터와 마이 에이전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2.0 관점에서 그 마이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잘 분석해서 에이전트 연결 심리스하게 됐을 때 그것들이 가치를 나오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따로, 에이전트 따로, 마이 데이터 따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고 심리스와 연결되는 것들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2.0은 워낙 여기는 또 많이 보셨을 건데 기본적인 거는 개인 소유고요. 데이터 통제가 있고 범위 확장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나왔던 그 마이 데이터 2.0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전체적인 사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1.0은 약간 금융 중심, 중류 정보였다면 마이 데이터 2.0은 넌 파이낸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 유통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것들처럼 360도를 물론 1.0도 그런 걸 추적했지만 마이 데이터 2.0에서 이런 것들이 더 크로스 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 데이터만 갖고는 가치를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전체 360도가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나라 금융기 마이 데이터 2.0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일일이 들어갔었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 은행, 보험, 업권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좀 더 황태해서 금융이 아닌 넌 금융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크로스 산업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좀 지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금융위 2.0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나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옛날에는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면 분명히 내 데이터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걸 쓰려면 이동하기 지금 현실적에서는 의료 데이터 특히 의료 데이터 어떻게 될까요? 의료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서 이 병원 갈 때 쉽게 옮기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법정돼 있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금융 데이터가 많지만 금융 데이터에서 이런 고객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개인 등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금융위 2.0에서는
동의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약간 UI, UX로 봤을 때는 좀 더 고객 편의가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나의 데이터가 실제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돼 있지만 좀 지나면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요즘 핫한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그 하나의 흐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뒤에 그거 살짝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주권이 바꾸는 거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워낙 눈높이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맞춤형하지 않으면 바이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신뢰성이나 접근성에 대한 향상 개선들이 더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마이데이터 입장에서 아직은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발표한 건 아직은 너무 금융권에 대한 거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건강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교육의 공공 이런 식으로 크로스한 펑션, 크로스 도메인으로 넘어가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핀테크니까 주로 금융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객을 봤을 때 360도 이해해야죠. 고객에 대해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도 이번에 중국 가서 좀 많이 놀랐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미국에 있는 주로 이제 중국에 있는 쪽에서 얘기하시지만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나 쪽에서도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보면 크로스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관리, 유통, 공공교육 이렇게 크로스하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확대시켜야 된다. 사실은 지금은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AI 수석이나 과기부장관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좀 규제 개선은 좀 많이 될 거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혁신입니다. 그래서 통합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UI라든지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 데이터한테 아까 에이전트한테처럼 음성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UI, UX 관점에서 보면 약간 그 프로세스가 좀 단순화된 거다. 그거밖에 없지만 좀 지나면 이게 에이전틱 AI처럼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저희 집안에 저가 애가 3명이고 이제 저희 부모님 보면 같은 앱인데 다르게 쓰세요. 확실히 그게 느껴지는 게 내 제가 때 개인화된 AI가 필요하다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에이전틱 AI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이동성과 보안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안이 최근에 뭐 통신사 이슈가 봤지만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안이 안 되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좀 지나면 아마 이런 뭐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있어서 아마 좀 지나면 아마 데이터가 자산화가 되니까 사실은 좀 지나면 양자 내성 암호화라든지 이렇게 양자 관련돼서도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 이동이 중요한데 그만큼 보안에 대한 일종의 프로세스들도 강화가 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데이터 이동성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에 대한 것들은 약간 양날의 축이 있지만 이걸 좀 밸런스 있게 잘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금융위 발표된 것도 강화된 보안을 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이 됐을 때는 초개인화 규모 서비스입니다. 이 말은 워낙 사실 이 말은 저도 이제 전에 금융 담당이 있을 때 많이 들었지만 이것들이 실제 현실화된 거는 이번에 에이전틱 AI가 되고 마이데이터 2.0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돼서 맞춤 추천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데이비 솔만이 얘기했죠. AI가 95% IPO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5% 역할만 할 겁니다. 이게 실제 데이비 솔만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어 표현은 나오죠. 5% matters. 95%는 다 AI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5%에 대한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장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데이비 솔만이 얘기했습니다. AI가 90% 작성한다. 이게 실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얘기 나온 김에 재밌는 거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AI 네이티브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10명인데 매출이 2천억입니다. 실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텐데 제가 이 방송대에서 말을 되게 순하고 하야 되는데 어쨌든
실제 일어나고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하거든요. 실제 직원이 10명인데 매출이 2천억입니다. 1인당 200억씩 하는 거죠. 이게 현실. 왜냐면 이게 가능하냐면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전틱 AI가 실제 워킹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AI 네이티브 컴퍼니가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뭐냐면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된 데이터가 어떻게 잘 연결되고 융합될지가 중요한 거고요. AI 네이티브 컴퍼니에 얘기가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게 에전틱 AI 연결돼 있는데 AI 네이티브 컴퍼니가 많이 생길 건데요. 그 뒤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가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딴 나라 얘기다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직원이 10명밖에 없는데 매출 2천억 하고 유명한 골드만삭스 CEO가 AI가 95% 작성할 거야 IPO 보고서를 인간 역할을 해야 돼라고 나오는 것들이 진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우리 회사 가치 높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철학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게 25, 26, 27년 이 3년 안에 제가 봤을 때 이 3년 안에 업계 순위가 바뀔 것 같고요. 나라의 순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예시를 보면 약간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뭐 리밸런스 이런 거는 워낙 금융권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실제 에듀케이션 실행되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이 데이터 2.0을 베이스로 해서 실제 에듀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부분은 실제 의사 결정까지도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이 데이터 2.0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동의하는 거 막 위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지나면 마이 데이터 2.0 좀 더 넘어서는 에이전틱 AI한테 이 손해 보는 거 내가 감수할게 하는 그 안에서 나의 프로필 자체에서 이미 동의하는 포커스가 넘어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마지막 현재는 클릭하는 거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의사 결정하는. 근데 클릭하는 그 순간 자체가 좀 지나면 여러분들의 에전틱 AI나 에전트에서 연결돼서 이것까지는 미리 근데 물론 룰 베이스 약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그렇게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 좀 지나면 그거조차 AI 에전트, B 에전트 이렇게 에전트별로 연결돼서 그렇게 좀 슈퍼 에전트 역할하는 게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렇게 너무 지나간 얘기가 되니까 오늘은 마이데이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라든지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실제 자동 연동하는 것들 자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 프로필 봤을 때는 사람이 결정하는 상품 추천보다 나를 제일 잘하는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금융권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일종의 성향 할 때 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실제 성향하고 다르게 합니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진정한 마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를 제일 잘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입니다. 트랜잭션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더 이런 사람이에요. 윤석빈 트러스트에서 이렇게 제가 클릭하는 거랑 실제 그거 하는 실제 투자 성향과 저라는 실제라는 데이터 이제까지 프로필로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융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좀 지나면 이게 진정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이 데이터 2.0 그게 약간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자산 관리 자동화도 한 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웹3 얘기를 제가 잠깐 웹3를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웹 1.0은 읽었던 시대입니다. 읽기 시대고요. 2.0은 읽고 쓰고 거기서 실제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 클릭하고 막 하죠. 웹 3.0은 읽고 쓰고 소유권이 들어갑니다. 웹 3.0이 뭐 사실은 저도 이제 블록체인 8년 차긴 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블록체인 이렇게 이외들이 많은데 지금은 키워드는 웹 3.0은 읽고 쓰고 소유권이 있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한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소유권,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에 대한 말씀들은 나중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 데이터에서도 지금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게 말을 좀 되게 순화해서 말씀드려요.
녹화되고 있어서 금융이나 이 서울시에서 좀 좋은 준비 해줬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인증에 대한 부분도 통화 인증을 쓰고 있는데 좀 지나면 데이터 주권 했던 것처럼 인증 자체도 자기 주권 인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치는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데이터 자산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인증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웹3와 데이터 주권인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마이 데이터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통합 인증 체계로 가고 있는데 좀 지나면 이렇게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인증 자체도 자기 주권 인증으로 가는 것들이 좀 글로벌리 그렇고 잘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웹3에 대한 아까 DID라는 게 자기 주권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DID에 대한 사용자가 있고요. 그래서 신뢰도 현상이라든지 실시간 트래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웹3가 융합되는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요. AI 따로 블록체인 따로가 아니라 AI 웹3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도 그렇고요. 뭐 데이터 소유권이라든지 NFT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NFT가 좀 죽었지만 좀 지나면 마이 데이터하고 NFT도 멤버십 서비스처럼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 가버넌스 자체가 이제 기존에는 현재는 파이낸스 자체가 이제 금융이 금감원, 이제 서울시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가버넌스 역할을 하죠. 하지만 좀 지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 주권이 개인한테 있듯이 가버넌스 모델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식으로. 왜냐하면 크로스보더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금융 서비스 상태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고 있지만 분명히 글로벌의 경쟁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미래 세대도 그렇고 고객들이 나머지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런 가버넌스에 대한 체계들도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환경에 대한 것들은 아시겠지만 1.0에서 많이 냈죠. 앞으로 이렇게 API만 써야 돼라고 했었던 거고요. 보안 모델 강화되고 신용용 복법이라든지 데이터 이동권 보장 그리고 이건 1.0에서 이미 많이 내기 나왔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많이 느끼지만 실질적인 소비자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데이터 1.0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거야 라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마이데이터 2.0이나 이번에 말씀드린 에이전틱 AI가 되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많이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실제 가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투명성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마이데이터 2.0에서는 분명히 돈을 버는 마이데이터, 돈을 버는 AI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규모는 말씀드렸고요. 자, 마이데이터 2.0에 대한 것들이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금융에서 나왔죠. 앞으로는 어건만 선택하면 저도 이제 마이데이터 일일이 다 클릭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은행, 보험 이렇게 어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초기이나 세이비스가 될 것이고요. 사용자 가치 실현이라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동의 정보를 하게 돼서 연결되는 게 더 많아질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생태계입니다. 누가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갔으면서 아까 말씀 프로토콜 경제에서 데이터 중심의 아니면 나의 갖고 있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생태계를 누가 더 빨리 갈 것이냐. 근데 재밌는 건 크로스보드한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면 뭐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죠. 왜냐면 그것도 포인트가 뭐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누가 잘 유지 케이스를 만들 수 있죠. 그 싸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 1.0에서도 기존 금융권에 대한 핀테크 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만의 생태계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면 저도 이제 최근에 느꼈던 게 중국 가서 되게 결제를 하는데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니까 바로 연동이 되죠. 그런 것처럼 왜냐면 카카오페이가 위챗페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좀 지나면 그거조차도 아마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해서 아마 다른 글로벌이 연결되는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글로벌 싸움에서 누가 생태계 잘 만들어 가느냐 그렇게 또 중요한 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2.0의 현황과 추진 과제입니다. 이거는 되게 좀 제가 이제 근정적인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약간 현황과 추진 과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데인데요. 중요한 건 고객입니다. 아까 말씀 저희 G세대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편적 시각, 그러니까 고객을 한쪽 측면 보는 거죠. 제가 느낀 거는 특히 금융하는 분들이 금융만 보세요. 그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왜냐면 알리바바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렇게 연결돼서 왜냐면 큰 커머스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고객을 360도 이해하죠. 이분을 보니까 커머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엔트파이낸셜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실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세트가 좀 보면 거기는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셜은 딱 사람 인식을 해요.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가 없죠. 인식해서 이 사람의 데이터 세트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스코링 데이터 세트가 몇백 개, 1000개 안 되는 거였는데 엔트파이낸셜은 인식해서 엔트파이낸셜 데이터 세트가 몇천 개 됩니다. 몇천 개가 바로 물론 그 사람들은 몇 초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60초 안에 데이터 세트가 돌아서 이 사람한테 가장 최적의 대출 상품을 해서 재밌는 거 싸주는 것까지 알리페이, 위챗페이까지 싸주는 것까지 60초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면 마이데이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다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을 이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금융 스코링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 세트가 약하죠.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커머스가 있는 빅테크,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빅테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고객을 이해하는 것들이 좀 360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 혁신이라든지 혁신의 가속화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임에 대한 변화. 물론 저도 이제 정통 원래 IBM 오라클에서 뭐 이런 금융권에 대한 은행, 보험, 증권 커머니를 했었는데 금융업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도 스몰 라이센스라고 하죠. 이렇게도 확대되고요. 금융업에 원래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칸막이가 다 사라지고 있죠. 그것도 연결되면서 또 크로스보더한 뭐 블록체인, 웹3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 관점에서 금융업 영업 확장이 되고요. 타 산업 간에 대한 비즈니스 결합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금융 자산에 대한 것들 확대됐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 행동에 대한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의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게 됩니다. 점점점 이런 것들이 실시간 반응을 하는 것에서 디지털 경제 채널이 더하고요. 대면 채널 선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이대라든지 이런 약간 자산 증식 아니면 지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 따라 달라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객에 대한 행동 변화에 대한 것도 좀 보셔서 같이 어프로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별에 대한 자산 관리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30대, 40대 재밌는 거는 요즘 50대도 이번에 선거에 나왔지만 60대가 같은 60대가 아닙니다. 60대 초반, 중반, 후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초개인화처럼 그래서 디지털 관리에 대한 것들이 약간 초개인화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고요. 디지털 채널 이용률이라든지 자 마이데이터 인지도는 대해서는 확실히 1.0에 대해서 점점점 더 많이 높게 되고 있는데 자산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일단 진지도 자체는 좀 더 많이 고객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들이 2.0에서는 더 실질적으로 가치를 줘서 돈을 벌어주는 마이데이터가 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모 금융사 거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이데이터에서 이렇게 뭐 주택 관련이라든지 실제 이거는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오는 약간 다 쓴 건 아니라서 이제 지출에서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지출 분석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 맞는 서비스가 이건 실제 모 금융사 걸 좀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마 고객들에 대해서는 마이 서비스 활용 사례는 더 많이 늘 것 같고요. 특히 2.0이 되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27개 금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핀테크처럼 그것들이 더 라이센스를 받는 분들께서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라이센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연결하고 융합하느냐 그래서 거기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용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에선 신용관리에 대한 메인 화면, 뭐 신용관리 리포트, 뭐 DSR 계산기 이건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UI로 보면 이게 마이데이터 하고 기존에 있었던 나에게 뭐가 달라라고 했지만 뒷단에서 있는 데이터들이 연결돼 융합되는 게 다른 부분인데 실제 신용관리 서비스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용관리 리포트 상세가
신용 평점을 아까 엔트 파이낸셜은 더 많은 데이터 세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아주 부족하지만 아니면 더 그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평점이라든지 대출 이자 비용이라든지 DSR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KB은행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것들의 포인트고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참조해서 보시고 아마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더 마이데이터를 지금 AI도 진심이잖아요. 재밌는 건 마이데이터 부분하고 AI하고 연결을 시킬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최근에 뭐 은행 제가 CIO 분하고 발표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 에이전트만 얘기하세요. 수신 에이전트, 여신 에이전트, 카드 에이전트에서 마이데이터 에이전트가 연결되면서 만드신 거를 아직은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 마이데이터 2.0하고 에이전트가 연결되는 것들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금융분들도 사실은 많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2.0은 이게 데이터 통합하고 고객이 주도하고 서비스 혁신 나오고 산업 확장한다. 이런 뭐 기본적인 어프로치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황들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고객이 왜 쓸까라고 보면 왜냐면 지금은 다 일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다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다 보여지는 거고요. 지출이라든지 신용관리라든지 나중에 금융상품 추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마이데이터 2.0의 데이터를 잘 갖고 AI 에이전트 연결되면 실질적으로 추천이 아니라 좀 지나면 실행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융상품 선택해서 하는 수익률과 AI 에이전트가 하는 수익률과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결정하는 것보다 AI 에이전트로 결정되는 게 더 높다고 하면 더 많이 위임을 하게 될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마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 AI 에이전트가 워킹을 잘할 수 있겠죠. 왜냐면 챗GPT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올리실 텐데 지금은 이런 뭐 AI 우리 은행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챗GPT가 의외로 답변을 잘 못하죠. 챗GPT한테 지난달 나의 우리 회사 매출 알려주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가 실제로 돌아가는 그 안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마이 데이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마이 AI가 있어야만이 실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든 사업이든 가치를 더 연결될 수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실제 금융상품이 추천되는 것들도 마지막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마이 데이터는 정부 중심이었죠. 금융위가 많이 애써줬고 서울시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민간 중심 정책 모델에서 전차 사업자 중심 서비스 모델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역 간의 결합 아까 제가 연결과 융합 중요한 마찬가지로 금융 연관 분야에서 물론 이제 경쟁도 있죠. 경쟁도 있지만 경쟁하면서 협업하는 그래서 금융 연관 영역하고 마이데이터가 결합이 되고요.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혁신적으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연관 서비스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국, 중국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약간 사실 그 자신만의 서비스를 좀 많이 참조하되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그래서 금융에 대한 문제 해결될 거고요. 여기서 좀 나와 있는데 채널 쪽 연계가 아까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까 비대면, 대면 채널에서 에이전틱 AI가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에이전트하고 다른 회사 에이전트가 연결되면서 실제 커머스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금융 위한 마이데이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방향성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보안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강화가 있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AI 기반 서비스는 금융위에서는 잘 표현을 안 했지만 이것들이 영역들이 채널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반 서비스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나 뭐 미국, 중국에 있는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AI 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AI를 활용한 맞춤형 것들은 더 많이 늘 것 같고요. 아까 골드만삭스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인데 해외에서는 이제 개발자를 뽑지 않죠.
신입 직원 안 뽑습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키텍처라는 분점이 남아 있고요. 신입 직원 잘 안 뽑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렇게 AI 기반에 대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잘 중요하고요. 그래서 산업권 융합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입니다. 글로벌한 시대에서 가치를 전달하지 않으면 바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이데이터도 마이데이터만 포커스해서 보시면 안 되고 AI, 마이데이터, 양자,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 연결과 융합되는, 그래서 관점에서 이런 크로스보더, 이번에 마이데이터, 아까 데이터가 자산이잖아요. 데이터 자산,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할 때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이 뭐죠? 크로스보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진스라든지 이렇게 굿즈를 파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언론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이게 크로스보다는 부분에서 좀 이동성이라는 것들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뭐 고객 중심해야 되고, 이런 뭐 일반적인 신뢰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좀 했을 때 신뢰가 중요하죠. 그래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공 요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와 도전은,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도전들도 양쪽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앞에 개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되고, 거꾸로 데이터 보안도 중요하고, 그리고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되면서 가치가 있는데, 또 다양한 사업자가, 예를 들면 경쟁 상대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기서 스타벅스 사이렌 모델을 쓰시는 분 잠깐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또 많이 쓰시네요. 여기 나이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사이렌 모델 보시면. 근데 이미 스타벅스가 더 회가 아닙니다. 사이렌 오더 금액을 합치면 이미 중상위 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더 이상 카페가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는 파이낸스.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도 이미 라이센스를 이미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앞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이종환, 그러니까 이 기종 간에 스타벅스가 더 이상 카페가 아니라 KB 은행의 카카오뱅크의 경쟁 상대가 스타벅스가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에 대한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데이터가 실적인 가치적인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까 데이터가 자산된다고요. 자, AI 웹3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마이 데이터 지나면 말씀드렸죠.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근데 마이 AI 온 웹3.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 이코노미에 대한 세상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마이 데이터 2.0이 주제지만 제가 좀 더 이거 확장했을 때는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온 웹3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가치를 같이 만들면 좋고, 첨단 기술의 융합이 있는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가 되는데, 그것이 개인의 AI도 있지만 여러분들 회사에 지금 라마 3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지금 많은 금융기관 상관없이 갖고 있는 개인이든 회사든 여러분들만의 AI를 지금은 구축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들은 뭐 소브리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치 개인처럼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온 웹3를 같이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되는 타임이 됐고, 그런 시대에서 같이 돈만 성장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돈만 성장하고 여러분들 같이 돈도 벌고 같이 행복한 시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트러스트 컨설턴트 윤석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Q&A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먼저 질문 진행해보고, 그리고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네, 제가 여기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번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은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 받았습니다. 네, 이게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하고 그 활용은 이제 균형이 중요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개인의 관점이냐 아니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세팅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서 맞춰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것들이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이 개인분들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적인 본인이 다르거든요. 밸런스 있게 맞춰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치를 만드는 누가 이제 돈을 잘 벌어줄 것이냐 관점에서 그게 약간 결정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리스크한 것 같긴 한데 데이터가 제공이 리스크한데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하면 결정을 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약간 이것들은 근데 금융은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미 금융이 금감원에서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그 컴플라이언스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혁신은 이런 규제와 규제 개혁의 밸런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혁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의 그 예시를 들고 범주를 넣었잖아요. 근데 마이데이터라는 것도 그런 범주가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저 마이데이터가 AI하고 융합을 해서 개인 맞춤형 AI가 곧 보편화될 거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AI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AI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바보 상사 하나 곁에 두고 사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우려가 드는데 어떤지.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근데 거기에 먼저 답을 드리면 AI를 약간 에이전트라는 게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물론 AI가 보스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마 나의 그냥 개인 비서, 똑똑한 개인 비서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 왜냐면 선생님께서 바쁘시면 비서한테 많이 시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어프로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패턴처럼 네. 예. 개인정보는 말대로 자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체계고요. 근데 마이데이터도 아까 아주 큰 레벨의 패턴은 있지만 아직은 이제 혁신적으로는 아직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지만 아직은 이제 막 2.0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제하고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마이AI는 분명히 나오게 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근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는 그 법적 체계가 다릅니다. 미국 따라, 일본 따라, 우리나라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민에 맞게 이제 그런 개인정보 체계는 당연히 금융정보 서비스가 제공해야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크게는 나와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 이렇게 아직은 우리나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현재 우리나라 약간 가버넌트에서 나누는 거고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다 이게 크로스하게 더 통합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핀테크 산업에서 이 질문 먼저 넘어갈게요. 한국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어디이며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 받았습니다. 예, 핀테크 이것도 분명히 사업자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는 핀테크에서 보면 다 일단 일반적인 그러니까 자산 관리 가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들이 이제 과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까 봤지만 실질적인 기존에 있던 데이터도 통합이 좀 덜 돼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리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과제로 봤을 때는 아까 이런 고객에 대해서 딥다이브하게 되는 것들이 고객을 약간 피상적으로 하는 게 많다. 이게 있어서 실제로
고객을 딥다이버 이 사람에 대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추gun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고객이 만족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핀테크가 원래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흩어져 있던 파편화되어 있던 것들을 모아주는긴 했는데 파편화된 걸 모아준 것도 큰 가치죠. 하지만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모아준 거에 플러스 가치를 주고 있느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답을 이제 현재는 파편화된 정보를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 건 좋은데 거기서 플러스를 시키는 것들이 고객의 리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편화된 서비스를 잘 모아줬어. 그건 오케이.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뭘 줄 거냐는 거는 업계마다 다를 거. 그거는 이제 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민하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먼저 받을게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현대 사회가 그 소비자 수요자 중심의 경제 체계라고 하면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공급자의 파워가 더 이제 강해지는 시대. 공급자가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이미 알고 거의 대시보드처럼 제공할 거니까요. 이렇게 되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간격도 더 단축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의 공급자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대중매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클릭 광고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때론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줄었다라고 할 만한 국내 사례라든지 뭐 연구 같은 거 보신 게 있을까요? 예, 국내는 1.0이 나오고 2.02나 나왔잖아요.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가치들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마이데이터 통해서 이제 그런 일종의 가짜 일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AI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AI 통해서 많이 혁신이 나왔는데 가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회사 분들이 이제 출근했는데 AI가 다 해요. 근데 9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니까 가짜 일을 많이 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제 마이데이터에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상에서 혁신이 나서 남았는데 그것들이 아직은 여러 가지 이제 칸막이라든지 고객들이 있어서 아직은 발표할 만큼 아직은 그래서 1.0이 많이 욕을 먹었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근데 2.0이 아마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미디어나 접점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마이데이터하고 연결된 에이전틱 A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보스가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접점 자체가 이제 지금은 사람이 하거나 온라인 하는데 온라인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머신 커스터머, 고객이 머신이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접점에서 접점에 대한 것들 내가 그냥 난 귀찮아. 다 얘한테 맡겼으니 얘한테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자 공급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중앙화가 아니라 더 파편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렇게 마치 커뮤니티 모임을 잘 나가는 것처럼 더 이렇게 좀 미래 사회 모습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습니다. 아마 다양한 고객 모임이나 고객에 있는 패턴을 찾으려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네. 교수님 그냥 AI 쪽도 굉장한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AI로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는 칩을 팔아서 돈 벌고 우리나라 HBM 팔아서 돈 벌고 전기 필요해서 돈 벌고 이러는데 AI 기업이 돈 버는 기업 글로벌 국내에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전에도 다른 패널에서 뵀었는데 사실은 아직은 투자 쪽이 많고요. 아직은 이제 돈을 버는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지금은 대부분 다 SI처럼 구축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마이데이터에 연결해봤으면 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정말 나 갖고 있는 서비스를 좋아해줘라고 해서 매출이 나올 텐데요. 아직은 미국은 AI 네이티브 컴퍼니 아까 매출이 10명인데 2천억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대부분 구축형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 이런 구축해줘라 구축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건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나 LG 엑사원이나 그분들이 이번에 입각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 어쨌든 그 대표 주자들이 조금씩은 각 도메인별로 제조 AI, 컨텐츠 이런 식으로 각각 영역에서 좀 더 이렇게 플레이들은 나오는데 아까 질문해 주셨던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어라고 했을 때 아직은 그거는 진행 중입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만족도 조사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강연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달 강연에 바라시는 점 피드백 주시면 다음 달 강연에 저희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